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첫 주말인 오늘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서는 검찰개혁과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가 각각 열렸습니다.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에서는 또 다른 진보단체가 촛불 시위를 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전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경찰이 미국 대사관저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대학생들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진보단체들은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악플로 인한 가수 겸 배우 설리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악플러를 상대로 한 연예인들의 법적 대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법원은 배우 이서진 씨와 가수 써니 씨에 대해 악성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첫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광화문에서는 자유한국당 주도로 또 서울역 앞 광장에서는 보수단체들을 주축으로 그리고 지난주까지 서초동에서 조국 옹호 집회를 열었던 진보단체는 여의도 국회 앞으로 자리를 옮겨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서초동 주변에서도 촛불 문화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국은 사퇴했어도 조국 이후의 정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혼미합니다. 먼저 여의도 집회 소식은 공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청사 인근에서 9차례 집회를 열었던 주최 측은 서울 여의도로 무대를 옮겼습니다. 공수처 설치법안 등의 심사기한이 다가오자 국회를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낮부터 노란 풍선을 들고 모이기 시작해 국회 앞에서 여의도공원 쪽으로 도로를 채웠습니다. 응답하라 국회, 조국 수호 등 손팻말도 손에 들었습니다. 서초동에서 열렸던 진보 집회에 등장했던 대형 태극기도 다시 등장했습니다. 주최 측은 조국 전 장관의 퇴임식도 준비해 감사패를 전달하는 행사도 열었습니다. 앞서 철제 펜스를 사이에 두고 보수단체도 대형 무대를 설치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공수처 설치 반대와 정부 규탄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오후 5시부터 집회를 시작하기로 했던 진보단체는 1시간 늦췄습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집회가 진행되면서 소리가 겹쳤기 때문입니다. 양측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고성도 오갔습니다. 진보단체 측은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당분간 주말마다 국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도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앞서 보신 여의도 집회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왜 주최 측도 다르고 장소도 다른 걸까요? 안보경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손에 들고 도로에 앉았습니다. 여의도에서 집회가 진행될 때 서울 서초동에서도 비슷한 구호를 외치는 진보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검찰청사 인근에 있는 서초역 사거리입니다. 지난주에는 이곳을 중심으로 교차하는 반포대로와 서초대로에서 대규모 집회가 진행됐는데요. 오늘 집회 장소는 서초대로 동쪽 방향으로 대폭 좁아졌습니다. 집회 장소가 서초동과 여의도로 분산된 건 주최 측이 각각 다른 장소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까지 서초동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주최 측은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장소를 옮겼고 본래 집회 취지와 다른 정치 구호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주최 측은 서초동을 선택한 겁니다. 특정 정치인의 구명을 요청하는 움직임을 놓고도 분열 조짐이 이어졌고 양쪽 주최 측 사이에 집회 신고를 놓고 이른바 알박기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집회를 앞두고 인터넷에서도 장소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후 서초동과 여의도 가운데 어디를 가야 하냐는 문의부터 집회 장소에 따라 나뉘는 정치 성향을 성토하는 글도 이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서초동 여의도 집회에 맞서는 집회도 거셌습니다. 광화문에서는 자유한국당 주도로 장외 집회가 열렸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조국 퇴진에서 문 대통령 퇴진으로 그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수단체들도 거리로 나와서 문 대통령 퇴진을 외쳤습니다. 이민창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광화문에서 첫 장외 집회를 연 자유한국당. 구호 시위가 조국 사퇴에서 문재인 퇴진으로 바뀌었습니다. 문재인은 퇴진하라! 조국을 당장 구속시켜! 인사뿐 아니라 경제, 안보 등 국정 전반이 위기라며 개혁의 대상은 검찰이 아닌 문재인 정부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개혁할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입니다. 당신들부터 고치세요. 그게 정의입니다. 그게 공정입니다. 패스트트랙에 상정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은 장기 집권을 위한 2대 악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공포로 만들겠다는 공포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국을 부활시키고 문재인 정권의 비리는 꽁꽁 막는 공수처 막아냅시다. 조국 사퇴에서 국정 대전환으로 전선을 확대한 한국당은 문 대통령에게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며 청와대 앞까지 가도행진을 펼쳤습니다.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폭정을 멈출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이어갔고 우리공화당과 보수 시민단체들도 서울역과 광화문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문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철입니다. 관제 데모. 통상 야당이 정부 여당이 배우인 시위를 공격할 때 쓰는 말이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광화문 집회를 가리켜서 이 관제 데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국고 지원금을 받는 자유한국당이 국회가 아닌 거리로 나섰다며 동원된 집회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무능한 정당이라고 지칭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이 없는 무능한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이 혼란만을 부추기는 장애 집회뿐인가 하는 생각에 딱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로 돌아와 검찰개혁과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대해선 야당발 관제 데모라고 공격했습니다. 관제 데모를 열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군사 정권의 유산입니다. 국민의 혈세인 국고 지원금을 장애 동원 집회에 쓰는 것은 정치적 배임 행위입니다. 한국당이 지역 당협위원별로 300에서 400명을 모으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강제 동원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의도와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집회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지난 7차에서 9차 촛불 집회 때 당 공식 SNS에서 진행한 생중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접 지원 논란을 의식한 건데 그럼에도 당원 게시판에는 집회 참석을 독려하는 지지자들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청와대는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벌어진 첫 장외 집회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은 물러났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찬반 집회가 여전합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조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억측이 나돌고 있는 점도 집회가 이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일 텐데요. 자,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법조팀의 김철웅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달 초에 정경심 교수가 첫 조사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거의 건강 문제를 들어서 귀가하는 일이 많았잖아요. 네, 지금까지 정경심 교수가 총 6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를 받더라도 조서 열람에 상당한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사 진척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4차 조사 때 정 교수는 17시간 동안 검찰 건물에 있었지만 실제 조사는 8시간 40분 정도였습니다. 예.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한 것도 확인된 것만 2차례입니다. 지난 3일 첫 조사 때 약 7시간 만에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해서 귀가했고요. 5차 조사도 5시간째 조사를 받다가 조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퇴 소식에 조사가 중단됐습니다. 네. 정 교수 측 얘기는 정말 몸이 안 좋다는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건강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예전에 대형 사고 후유증으로 항상 힘들어 하셨었는데 네. 그러니까 뇌종양과 뇌경색이라고 하는데요. 정교수 측에서 보냈다는 그 진단서가 아니고 입원 증명서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는데 보니까 검찰과 기싸움을 벌이는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네, 일단 검찰은 조사 진행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조사를 못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의미인데 정 교수가 증세를 과장해서 조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입원 증명서에 병원명과 의사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양측이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 아픈 사람이 또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동생도 최근에 입원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 씨는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뒤에 최근 목 부위에 척추 신경술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언론 인터뷰에서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도 공개했는데요. 자신은 절대 꾀병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게 유력한 상황에서 앞서 영장이 기각된 사유 중 하나가 건강 상태였기 때문에 네. 조 씨가 의도적으로 아픈 모습을 강조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 씨가 정말 아픈 건지 뭐 이런저런 얘기가 좀 많은데요. 정확한 좀 추측해볼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네, 채널A 취재 결과 조 씨가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법원에 영장 심사가 있던 날 검찰은 부산에 있던 조 씨를 강제 구인해서 구급차를 태워 서울로 이동했는데요. 이 구급차 운전기사 말에 따르면 이런 허리 디스크 환자는 처음 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 환자는 걸을 때 통증을 느끼는데 조 씨는 다른 사람 도움 없이 혼자서 구급차에 올라탔고요. 또 화장실에 다녀오고 커피도 사 마셨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자, 다음 주 초에 검찰이 다시 조 씨를 불러서 조사할 방침으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조사가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철웅 기자였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KBS에 이어서 JTBC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이죠. 김경록 씨 인터뷰를 하지 않아서라고 하는데 손석희 사장 이름까지 콕 집어서 언급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 보도를 두고 KBS와 공방을 벌였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번에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JTBC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이번 조국 사태의 과정에서는 JTBC가 별로 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비난을 지금 일부 받고 있는 건데. 세월호 참사와 탄핵 국면과 달리 조국 사태에서는 다른 언론들과 비슷한 보도 행태를 보였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와 인터뷰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배신감을 느껴서 JTBC를 접촉했어요. 손 사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JTBC를 해보려고 접촉하다가 안 됐대요. 그러면서 손석희 사장이 사정을 알아두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언론에 자기 개혁을 당부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까지 보여주며 기성 언론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KBS 여기자 성희롱 발언에 대해선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었고 감수성이 부족했다며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한 지붕 아래 두 가족. 지금 바른미래당은 당권파, 비당권파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사석에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해서 어젯밤 당직을 박탈당했죠. 이 사건이 계속되어 온 당 내분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내분 상황은 황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이 지난 3월 안철수 전 의원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당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우리 정치가 패거리 정치와 막말 정치로 더럽혀지고 또 국민들로부터 외면되는 정치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반발했습니다. 이미 지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없다고 한 사안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가 다시 선임한 윤리위원장이 징계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입니다. 앞서 손 대표는 지상욱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당 윤리위는 하태경 의원에게 6개월 직무정지를 내렸습니다. 이 최고위원, 지의원, 하의원 모두 유승민 의원이 이끄는 바른정당계이다 보니 당권파가 비당권파의 조기 탈당을 압박하고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손 대표의 연이은 징계와 폭정으로 바른미래당의 바른도, 미래도 모두 날아갔다고 비판했습니다.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비당권파는 조금 전부터 비공개 모임을 갖고 향후 진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탈당, 신당 창당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지만 의원들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당장 탈당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우리 정부가 다음 달 국제행사에 맞춰 한일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일본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이 만남이 성사된다면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열리는 첫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 될 텐데요. 해당 언론은 일본이 응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런 관측까지 덧붙였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우리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다음 달 아세안 관련 회의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효력을 잃는 다음 달 23일 이전에 정상회담을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문은 일본이 응할지는 불투명하다고 관측했습니다. 韓国側の動きについて予断を持ってお答えすることは差し控えたい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앞서 지난 7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리면서 한일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일왕즉위식부터 지소미아 파기 확정 시기까지가 한일 관계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왕즉위식에 참석하는 이낙연 총리를 통해 오는 24일 아베 총리에게 친서를 전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자, 이재명 기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일편단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도 보이는군요. 예, 맞습니다. 오늘 야당은 일제히 북한을 향한 문 대통령의 일편단심을 비판했는데요. 바로 이 발언 때문입니다. 평창으로 모아주신 평화와 화합의 열기가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이니까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의 외교관들에게 남북 올림픽 공동 개최를 지지해달라 이런 정도 요청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관중도 중계도 없었던 평양 월드컵 예선전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수들이 다치지 않고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정말 저는 너무나도 큰 수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경기가 많이 거칠었고요. 바로 이 인터뷰 이후 국민 감정이 극도로 악화됐었죠. 그런데도 대통령은 남북 공동올림픽만 강조하니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졌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저도 좀 아쉬웠던 대목이 대통령이 좀 앞서서 축구대표팀 먼저 위로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네, 만약 위로의 메시지가 먼저 나왔다면 여론이 지금과는 달랐을 겁니다. 이때처럼 말이죠. 자, 파이팅! 보니까 지금 공동 개최하자는 올림픽이 2032년입니다. 예. 13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도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강렬한 기억 때문일 겁니다.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걸어온 평창으로부터 평양에로의 220여일 화합과 통일의 열기로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북 관계가 다시 얼어붙자 올림픽 공동 개최 카드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실제로 올림픽으로 남북 대화 물꼬를 틀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인 동아일보 주성아 북한 전문기자는 그제 칼럼에서 평양 냉대에 담긴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꿈깨 좀 된다 이런 건데요. 즉 문 대통령이 북한과 별다른 협의 없이 새로운 구상을 계속 내놓으니 북한이 오히려 거칠게 나온다는 겁니다. 국민 정서뿐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문 대통령의 제안이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겠습니다. 마지막 편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보이는데요. 두 사람이 편지를 주고받았습니까?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네. 그런데 최 씨는 이 편지가 박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처음이자 마지막 편지라고 했습니다. 대통령님, 이 생애에서는 꾸러 이제 배울 수도 글을 올릴 수도 없으니 이번이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절대 같은 인연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가슴 깊이 내내 사죄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주된 내용이 최 씨가 박 전 대통령에게 사과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게 이 편지를 왜 류여해 전 한국당 최고위원이 읽는 거냐 이 부분이었거든요. 네, 사연은 이렇습니다. 최순실 씨가 지난 14일 구치소로 접견을 온 정준길 변호사에게 이 편지를 말로 구술했고 네. 정 변호사가 글로 옮겨 류 전 최고위원을 통해 공개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최 씨 편지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과 메시지만 들어간 건지 아니면 다른 얘기도 있는 건지 어떻습니까? 예, 편지는 A4 용지 2장 분량인데요. 거기엔 사과뿐 아니라 분노하고 탄식하는 내용도 많았습니다. 국민들이 생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나쁜 탄핵이 안겨준 결과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대통령 취임 전에 제가 일찍 곁을 떠났더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남아있었더라도 투명인간이 되어 남모르게 대통령님을 도왔어야 했는데. 네. 이 편지가 박 전 대통령에게 실제로 전달이 됐습니까? 이 편지를 법무부 서신 서비스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를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사실 예전에도 좀 특이하거나 좀 기이하다고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에 이 편지를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7년 6월 한국당 전당대회 당시 류 전 최고위원은 깜짝 스타로 떠올랐었죠. 저 신발 벗고 뛸 것입니다. 구두 안 신습니다. 머리 필요 없습니다. 화장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그해 12월 막말로 당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 처분을 받았었죠. 그 뒤 유튜브 개인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구독자가 5만 명이 넘었다며 구독자들에게 노래를 선물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네, 중간에 박 전 대통령 음성이 들리셨을 텐데요. 네. 이 노래는 2012년 7월 박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때 부른 노래입니다. 실제로요? 예. 네. 국민 행복, 그때나 지금이나 참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멀고 먼 국민 행복,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점거 농성을 벌인 대학생들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칫 외교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진보단체들은 애국적인 행위였다며 학생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연행된 대학생들이 조사받고 있는 경찰서 앞에 여러 진보단체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미국 대사관저를 무단 침입한 대학생들은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해리스 규탄 정당하다. 학생들을 석방하라. 미국의 혈세 강탈을 반대하는 의로운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 대학생들이 자랑스러운 애국적인 일을 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조한 미국 대사가 관저에 머무르다 해를 입었다면 큰 외교 문제로 번졌을 상황. 당시 해리스 대사는 청와대에서 열린 조한 외교단 초청 리셉션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해리스 대사가 관저를 떠난 직후 대학생들의 점거 시위가 벌어진 겁니다. 대사관저에 침입한 17명 중 11명이 여학생. 경찰은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여경을 부르는데 1시간 가까이 허비할 만큼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경찰은 이후 대사관저 주변의 경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해리스 대사는 시위대가 억지로 자신의 집에 들어오려 했다며 고양이들은 무사하다고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경찰은 체포한 대학생 가운데 동종범엔 전력이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체육 행사가 열렸는데 학생들이 반일 구호를 외칩니다. 자발적이라면야 뭐라 하겠습니까마는 선생님이 시켜서 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조국 전 장관 뉴스는 다 가짜 뉴스라며 교사가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운동복을 입은 고등학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교사들이 구호를 선창합니다. 단상에 오른 학생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기도 합니다. 그제 오전 서울 A고등학교가 주최한 교내 마라톤 대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옷에 반일 문구를 달게 하고 구호까지 외치게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고등학생은 약 300여 명. 행사 일주일 전부터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반일 불매 구호를 담은 포스터를 제작하게 했습니다. 포스터에는 노아베, 사고 싶어도 사오지 말자 같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학생들은 정치색이 들어간 행사에 당황했다며 고발 SNS 페이지까지 만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반경제적인 주도도 있었고 마라톤인지 정치 집회인지 이게 학교에서 하는 행사가 맞는지 정말 의심이 될 정도로 좀 많이 당황했었고요. 또 교사 중 한 명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의혹이 모두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검찰이 조국의 가족을 막 괴롭히면서 하루 종일 수사하고 힘들게 해가지고 사퇴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가짜뉴스 믿는 사람 다 개돼지라는 말을 했어요. 학교 측은 교육적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 정치의 색깔을 하는 게 아니고 교육적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 비교하지 마세요. 문제가 불거진 후 A고교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사람이 숨졌는데 그 시신을 에탄올로 소독하고 설탕물을 먹였습니다. 한 명상원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인데요. 알면 알수록 점점 기묘하고 무섭습니다. 혹시 비정상적인 주술 행위가 있었던 건 아닌지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넓은 방 가운데 휴지가 널브러졌고 장판에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지난 15일 57살 김모 씨의 시신이 이곳 명상원 수련실에서 발견됐습니다. 모기장 안에 있던 김 씨의 시신은 부패가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이불에 덮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 주변에는 흑설탕과 주사기, 한방용 침과 에탄올이 있었습니다. 명상원 원장 홍모 씨는 김 씨는 죽은 게 아니라 명상을 하고 있다며 2, 3일 내에 깨어나니 외부 접촉이 있으면 안 된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시신에 설탕물을 먹이고 에탄올로 닦았다는 명상원 직원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주술 의식, 불법 의료행위 등이 김 씨의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종교적이거나 주술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수사할 예정입니다. 숨진 김 씨가 앓고 있던 지병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8월 31일 제주 명상원을 찾았는데 그 이후 연락이 닿지 않자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명상원 원장 홍 씨를 유기치사, 사체 은닉 혐의로 우선 구속했습니다. 숨진 김 씨에 대한 정확한 부검 결과는 한 달 뒤 나올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일본 단속선과 충돌한 북한 어선이 침몰하는 일촉즉발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어쩌다가 두 배가 충돌했는지 또 그 이후 대처는 적절했는지 논란이 커지자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일본 수산청 단속선 오쿠니호. 어선을 향해 물대포를 쏘기 시작합니다. 어선에는 북한 인공기가 걸려있고 그물도 보입니다. 잠시 뒤 두 선박의 간격이 점점 좁혀집니다. 결국 황하는 소리와 함께 충돌하고 맙니다. 충돌한 장소는 동해의 황금어장이라 불리는 대화태어장. 한일 공동 규제 수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걸쳐 있습니다. 일본 단속선은 충돌 뒤에도 단속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북한 어선이 옆으로 기울어집니다. 다급해진 선원들은 물을 퍼내지만 배는 순식간에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당시 충돌을 놓고 북한은 배상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러자 일본은 단속이 정당했다며 출동 상황이 담긴 13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물에 빠진 60여 명의 북한 선원들은 일본 단속선에 구조된 뒤 다른 북한 선박에 인계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백브리핑 정책사회부 최석호 차장 나왔습니다. 오늘은 안타까운 소식 설리 씨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시죠. 근데 어쩌면 싫다. 이게 되게 문자로 맞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감정이 안 보이니까 그냥 무서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끔은 심심도 한참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지난 14일이죠. SNS 영상을 남긴 지 일주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욕하는 사람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문자로 욕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다. 네. 그동안 줄곧 악성 댓글, 악플에 시달렸다는 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대 중반이면 아직 어리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외신들은 설리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페미니스트 파이터다. 네. 생전에 낙태죄 폐지를 주장했었거든요. 네, 또 노브라에 대한 소신도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신이 공격 대상이 됐던 겁니다. 예. 당시 악플들을 찾아봤는데요. 대부분이 입에 담기 힘든 욕설들이었고요. 여성 혐오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생전 설리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나는 힘들 때마다 말한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악한 마음, 악한 생각 따위 하지 않을 거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예, 이렇게 참 힘들게 했던 악플이 지금 동료 연예인들한테까지 번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옛 연인에겐 물론이고요. 그룹 FX에서 함께 활동한 크리스탈에게도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네.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크리스탈이 SNS에 설리 추모글을 안 올렸다는 건데요. 안 올렸다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크리스탈은 장례 기간 내내 빈소를 지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악플이 참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 처벌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모욕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네. 특히 크리스탈의 경우처럼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악플을 올렸다면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네. 안 그래도 어제 법원이요. 배우 이서준 씨하고 소녀시대 써니에 대해서 악성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두 사람이 특별한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인데요. 징역형을 내렸다는 것.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예, 가수 아이유도요. 설리가 숨진 날에 성희롱과 명예훼손 내용을 담은 악플이 심각하다면서 검찰에 고소장을 냈죠. 네, 뭐 사실 저도 뭐 이분들만큼은 아니지만 악플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참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고소를 하면은 또 조롱을 받을 거 같고 가만히 있으면 사실인 것처럼 퍼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예. 법적 대응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네.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는다. 네. 이 점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만약에 그 증권가 정보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일명 찌라시를 통해서 제가 이제 조앵커한테 보내서 찌라시를 조앵커가 봤어요. 네. 그러면 보기만 했으면 이게 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겠죠, 그거는. 네, 그런데 네. 죄가 됩니다. 아, 왜요? 직접 만들거나 유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요. 네네. 공유를 했다는 것만으로 찌라시에 이름을 올린 사람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면 네. 고소를 할 수가 있고 네.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설리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사람이 있죠? 네,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사람입니다. 저 범죄자예요? 아, 네. 장난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저도 찍을게요. 이게 증인을 대하는 태도세요? 굉장히 무례하세요. 아이고. 그리고 기사 좀 똑바로 내주실래요? 캡처 제가 원본 다 공개했잖아요. 자, 팩트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수사 대상이죠? 맞습니다. 예. 배우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후원자들에게 받은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러한 의혹으로 고소 고발된 상태인데요. 맞습니다. 예. 세 차례 걸친 경찰 출석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부를 때는 안 오다가 자신도 악플에 시달렸다면서 국민청원을 네. 갑자기 올린 겁니다. 근데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조사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불출석 사유는 이랬습니다. 네.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면
상태가 더 심각해질 것 같다. 네. 교통사고로 좀 다쳤는데 일주일에 서너 차례는 왁스 테라피 치료를 받아야 된다. 왁스 테라피라면은 네일샵에서 가면 저런 거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저렇게 이제 촌농 같은데 손 같은 걸 담그면요. 네. 붓기가 빠지고 피로가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 네일샵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저 기계만 있으면은 집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요. 근데 안 들어오면 경찰이 강제 송환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게 문제인데요. 최근 경찰이 캐나다에 형사 사법 공조는 요청을 했습니다. 네. 수사에 필요한 자료나 증거를 캐나다 경찰이 수집을 해서 한국 경찰에 넘겨달라는 건데요. 그런데 강제 송환을 위해서는요. 범죄인 인도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기준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살 범죄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네네. 윤 씨는 현재 피고발인 신분인데요. 범죄인 인도 대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네, 경찰은 어떻게 한답니까? 네, 일단 체포영장을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받아서 신병 확보에 나서겠다는 계획인데요. 법원이 윤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네, 백브리핑이었습니다. 안병훈이 10번 홀에서 기분 좋게 칩인 버디를 성공시키며 공동 선두로 나섭니다. 이게 그대로 홀로 빨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11번 홀은 악몽이었는데요. 숲에서 친 공이 이렇게 나무를 맞고 튕긴 겁니다. 공은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안병훈은 여기서 세타를 잃으면서 6위로 떨어졌습니다. 여고생공사 김나리가 정몽구배 양궁대회에서 고교생 최초로 정상에 오르며 상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김나리는 애틀랜타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인 김경욱 씨의 친조카라고 하네요. 오늘 개막한 여자 배구가 매진 기록을 세우며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남녀 개막전이 모두 매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자 농구도 개막을 했는데요. 신생팀 BNK 썸과 KB 하나은행의 경기를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부산전화 시제하다. 오늘 창덕궁에서는 과거시험 재현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수백 명이 참여했는데요. 실제로 조선 후기 과거시험에서도 경쟁률이 1000대 1을 넘어설 만큼 아주 치열했다고 하는군요. 합격만 하면 가문의 영광, 입신양명의 대박을 이룰 수 있었으니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비슷했나 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험생들의 대학 지원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 거기에 조부모의 재력까지 갖춘 누군가, 그리고 길고 긴 입시 쪽을 혼자 헤쳐가야 하는 누군가. 경쟁이 결코 나쁜 건 아니지만 문제는 방법이겠죠.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자사고 외고 폐지에 이어서 정시 확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과연 바뀌는 교육제도는 공정한 리그가 될지 말입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